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왕상휴수사, 왕상휴수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야 이제 기초 이론부터 차츰차츰 고급 이론이 되기까지 하나하나 그 원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왕상휴수사는 앞으로 십성 공부나 또 여러가지 신강신약 판단, 용신 찾는 것 등 여러가지 그 문제의 기초가 되는 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왕상휴수사를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흑판으로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이 여기에 중심에 맨 위에 이 동그라미 5개 그리는 것 중에 중심에 있는 것을 항상 일간으로 봅니다. 일간. 자, 일간 중심입니다. 일간에 을목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때 이 을에 이 일간이 을이다 이 말입니다. 을에 되어 있는 사람이 주로 이 왕상휴수사는 일간과 월지를 대비해 보는 것을 주로 연구 과제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말입니다. 여기에 도표로 보시면은 여기 보면 여기가 밑에 일간입니다. 금일주, 목일주, 수일주, 화일주, 토일주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례 을목이라 하게 되면 여기에 목입니다. 즉 이 목이잖아요. 자, 목일간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 여기는 도표가 보면요. 여기 이렇게 돌아 상생이라고 합니다. 오행의 그림을 보면 목생화잖아요. 자, 목생화. 또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목화, 토금수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자, 이 목일인 사람이 여기는 보면 여기는 태어난 계절을 말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해놔서 계절입니다. 자, 설명을 드리자면 이 목일에 태어난 사람이 봄에 태어나면 봄입니다. 그래서 목일에 태어난 사람이 봄에 태어나면 목이 봄균이 목이잖아요. 봄균이 목인데 목에 태어나서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때 태어나면 왕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겁니다. 왕. 왕은 아주 성하다, 왕성하다는 뜻입니다. 쉽지요? 그 다음에 한문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왕. 왕성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로 왔다. 화로 돌아가게 되면 이 사람이 만약에 여름에 태어났다. 목일주가 여름에 태어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름에 태어나니까 목생화니까 내균을 빼가잖아요. 그래서 빼가기 때문에 좀 쉬어라. 휴라는 뜻이죠. 휴식이라는 뜻이 휴식. 쉰다는 뜻이에요. 내 힘을 빼는 걸 휴라고 하면 휴. 여기 오는 걸 휴라고 하면 휴. 이거는 왕. 임금왕자, 여기 임금왕자입니다. 날변 임금왕자. 그 다음에 여기 오는 이제는 뭐냐면 계절과 계절 사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말고 계절 사이에 태어나는 것이 보면 진월 1, 2, 3월 달에 진월, 그 다음에 여름 6월 달에가 미월, 그 다음에 9월 달에 술월, 그 다음에 12월 추월. 그래서 진술, 충미 그 토월을 갖다가 우리가 계절토라고 하잖아요. 그때 태어나게 되면 뭐라고 이름 짓냐면 조금 전에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토에 태어나게 되면 내가 이 토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임금입니다. 이 임금이 일간을 임금으로 봅니다. 자, 일간을 임금으로 볼 때
임금한테 꼼짝 못하게 딱 잡혀 있어요. 임금님한테는 좌지우지합니다. 그래 하니까 마치 마치 뭐냐 감옥에 갇힌 것 같아서 수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감옥같이 수를 말해요. 수라. 이 임금이 나를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 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왕, 휴, 수. 그래서 이걸 수라고 표현하는데 토계절 태어나면 수입니다. 토계절에. 자, 이번에 가을에 태어났어요. 목이 가을에 태어났으면 이 목일주인데 이 가을에서 이 금이라는 것이 나를 이렇게 여기서는 내 나이 그걸 했잖아요. 근데 이 금이 나를 그걸 해요. 감히 임금을 그거 하면 반역이잖아요. 그러면 목왕절에 목이 아주 강할 때, 목이 엄청나게 많을 때게, 목이 많을 때게 이 목이 굉장히 왕해요. 목이 아주 강성할 주변에 강성할 때 지원차에서 금원차 있으면은 그 금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 금은 임금을 갖다가 반역을 하게 되면 죽어요. 그래서 사라고 해요. 사. 예, 사. 목왕절에 목이 굉장히 강할 때, 목이 아주 강하는데 그 계절에 목이 아주 강할 때는 이것이 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수는 이게 임금입니다. 임금 일간을 둘 수도 있고 거꾸로 요거를 계절로 둬도 돼요. 계절로. 꼭 일간을 안 두고 계절로 둬도 설명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목왕절에 목이 강한 계절에 화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인데 이번에 일단은 이 관계를 꺼냈으니까 뭐 이를 중심으로 합시다. 이를 중심으로. 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임금이 이 아주 강할 때 굉장히 강합니다. 이쪽이가 강할 때 수가 나를 도와주잖아요. 나를 도와주는 걸 보고 아까 여기는 보면 사가 금은 아까 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수는 나를 도와주니까 이걸 상이라 상. 나를 돕는다고 상. 자, 그래서 이름을 왕상, 휴수사 이렇게 읽는 겁니다. 상을 한쪽 뒤로 가면 왕상. 왕상은 나를 돕는 거예요. 왕상은 나를 돕는 거. 휴수사는 내 힘을 빼는 겁니다. 왕상은 나를 왕상, 휴수사 그렇게 합니다. 왕상이 많으면 내가 신강하고 휴수사가 많으면 약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십성에 가면 이것을 비경급제, 식신상간, 이걸 재성, 이것을 관성, 인성 이렇게 나중에 배울 겁니다만은 이 배우기 전에 그 기초가 뭐냐면 이 왕상휴수사라고 해요. 이 왕상휴수사. 그래서 왕은 나와 같은 힘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휴는 내 힘을 빼는 걸 말하고 이 수는 내한테 그걸 받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 금은 나한테 대드니까 임금한테 대드면 죽음을 면치면서 그래서 사라고 그래요. 사. 그리고 이 수는 임금을 막 도와주니까 임금을 도와주는 사람 보고 뭐라 합니까? 재상이라고 해요. 재상. 그 상이 상. 임금을 도는 상이에요. 재상.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는 나를 일간을 중심으로 했잖아요. 이거 삭제하 버리고 이제는 일간이 아니고 이제는 뭐로 설명할 수 있나면 계절로 갖고 계절을 중심으로 해도 돼요. 계절로. 왕상휴수사는 그 오행의 관계를 타기 때문에 뭘 해도 자, 계절입니다. 이제는 가을입니다. 가을.
자, 가을 계절을 봅니다. 가을 계절이 금의 계절입니다. 금의 계절이고, 그러면 금생수가 됩니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자, 금일 때 이 금을 뭐 경이랍시다. 경. 자, 금 계절입니다. 이 금 계절에 아주 계절이 아주 금 계절이에요. 가을 계절이야. 가을 기운이 다 있을 때. 가을 기운이 왕할 때 수가 오면 겨울이 돌아가면 내 기운을 빼가잖아요. 그래서 빼가는 걸 보고 아까 지금 말하면 휴라는 휴. 나와 같은 현재 가을인데 가을 기운에 금이 많다. 그러면 왕하다. 왕. 가을 기운인데 가을 기운이 현재 계절이 가을인데 가을 기운이 많은데 물이 현재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걸 휴라고 하는 거고. 목이 있다. 그러면 목은 내가 이렇게 그걸 하는 거니까 아까 저게 수라 가착. 감옥수로 산다 해서 수라고 해. 이 수. 자, 이 쉽죠? 나를 그걸 하면 감히 나를 갖다가 화가 그걸 하면 안 되겠죠. 이 화는 뭐라 하느냐? 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토는 토생금하니까 이게 상이에요. 똑같아요. 위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뭘 갖다 놔도 요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요 읽어보신 분들 많습니다. 자, 계절이 금 계절이잖아요. 금 계절에 금은 왕이요. 금 계절에 목은 금 계절에 요걸 봐야 되겠네. 금 계절에 금에다가 금일 때 수는 휴가 됐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금일 때 목은 수가 됐고, 요는 휴가 됐고, 그 다음에 화는 사가 됐고, 토는 상이 됐고, 금은 왕이 됐고, 맞죠? 예, 맞습니다. 요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을 일간을 두나, 계절 두나, 요것을 일간이라고 계절로 봐도 돼요. 계절로 봐도 돼요. 계절로. 되고, 거꾸로 이렇게 놔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냐면, 왕상이 주사는 것은 오행의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바꿨으면은, 이게 수를 바꿨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가 이렇게, 자리가 수가 오잖아요. 이렇게. 수가 오게 되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게 이 판은 안 바뀐다 이거지. 안에 요 내용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수가 오게 되면 수가 여기 보면 수기운이 여기 왕이 되는 거예요. 수기운은 왕이 되고 나머지는 목은 휴가 되고 그 다음에 화는 수가 되고 그 다음에 토가 사가 되고 토국수 하면 되잖아요. 토국수 하면 임금을 치잖아요. 그렇게 금은 여기서 이제 상이 되겠죠. 금생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왕상교수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좀 생소한 의미니까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토로 보면 토. 토가 중심이 되면 토생금 됩니다.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그러면 토가 있는데 토일주로 합시다. 토일주에 토 왔다 왕. 그 다음에 금이 되면 이게 수가 되면 수. 목이 나를 그걸 하니까 사. 이렇게 나를 화생토한 도와주면 상. 그래서 왕상은 글자 보고 왕은 나를 돕는 거, 왕은 나와 같은 거, 상은 나를 돕는 거, 휴는 내 힘을 빼는 거, 이 수는 내가 그걸 하는 거, 요 사는 나를 그걸 하는 거. 간단하죠? 그것이 왕상교수사다.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이제 왕상교수사의 개념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진기와 태기를 했었습니다.
진기. 기자가 기운 나타요. 진기. 태기. 물러갈 태자. 진기태기에 대해서 설명하죠. 진기태기. 자, 진기태기는 뭐냐? 쉽습니다. 가령 지금 여기 보면 목화 토금수 그대로 쓰겠습니다. 진기태기 설명하겠습니다. 왕상수선 주입니다. 진기태기. 네. 내나 옆에 똑같습니다. 하는데 이게 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는 이는 사계. 자, 이게 뭔가 하면 계절이 계절 자체가 생하는 오행. 무슨 말이냐 하면 봄이잖아요. 봄이 생하는 오행이 뭘까요? 봄이 생하는 오행은 여름이잖아요. 여름. 봄이 생하는 오행은 화잖아요. 봄, 목이 생하는 화. 급이다. 현재 여름이 생하는 거는 여름이 나중에 태어나는 거는 사실 토로 징계하잖아요. 그 다음에 금은 생하는 건 수로 나가는 거예요. 방향 나가는 그 방이 징기라는 건 나가다는 뜻이에요. 물러가는 그 징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절이 생하는 오행을 징기라고 계절이 휴하는 계절, 휴. 쉬는 계절을 태기라 한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뭐냐면 봄은 조금 있으면은 봄은 어디로 나갑니까? 쉽습니다. 봄이 나가는 방향. 봄은 여름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징기한다. 방해 같은 방에 나간다 이 말입니다. 징기한다. 화는 이제 토는 그렇게 이제 뭐냐면 다시 토는 여름 화는 화는 화생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로 징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토로 징계한다. 금은 수로 징계한다. 가는 거 방향은 아니에요. 수는 다시 또 목으로 징계하겠죠? 목으로 징계한다. 토는 뭐 금으로 징계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방향 같은 나가는 것을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기는 뭐냐? 태기는 아까 저기 수한다 그랬잖아요. 휴한다, 휴. 휴하는 건 뭐냐면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가 오게 되면 이 목 계절인데 수 계절은 어떠냐면 태기한 태기. 수가 태기한다. 나를 이 수 입장에서 볼 때는 목은 징계하는 거지만 목의 입장에 볼 때는 수를 지나가 버렸잖아요. 수를 지나왔어. 그래서 태기하는 그걸 뒤쪽으로 가는 걸 태기하는 거예요. 목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수생목이 아니고 거꾸로 가니까 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는 뭐냐? 화는 뭐 당연히 또 목이 되겠죠. 그렇게 요 앞에서 요렇게 가는 것은 요렇게 앞으로 징계하는 것은 징기고 요 뒤에서 오른 거 요게 바로 태기라는 태기. 수생목 하잖아요. 화는 목생하잖아요. 영은 토가 되겠잖아요. 토.
요거는 금이 되겠죠. 금. 요건 토는 앞에서 화가 되죠. 화. 이 봄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앞으로 향하는 방향이 앞에 있는 것을 내 앞에 있는 거는 진기고 내 뒤에 있는 거는 태이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잖아요. 내 뒤에 있는 건 태. 앞에 있는 건 진, 태. 예. 봄을 중심으로 해서 여름은 진기, 화는 토가 진기, 금은 수가 진기, 수는 목이 진기. 그게 책에 보면 나옵니다. 자, 이게 월이에요. 목으로 태어났다. 그럼 어떤 간질을 얘기했어요? 목이 바로 진기하고 책에 보면 그런 일이 나옵니다. 또 수로 보면 태기를 하고 이 나옵니다. 특히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름에 보면 진월이죠. 진월이 있는데 이 진월에서 바로 화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목기는 이제 진월이 되면 목기가 멈추잖아요. 목기가 멈춰요. 목기가 멈추고 이 화로 나가게 되면 목기는 태기된다는 겁니다. 목기는 태기가 된다. 화로 되거나 목기는 태기된다. 여름으로 가면 화기로 징계한다지만 목으로 볼 때는 태기되는 거예요. 태기. 그래서 태기라는 것은 미토는 또 보세요. 미토 다음에는 바로 금이잖아요. 미토 다음에 금으로 나갑니다. 미토 다음에 금으로 하는데 미토는 우리가 잘 아는 이 토에 계세요. 토에. 이 미토가 수월로 갔다. 수월로. 9월로 간다. 미토에서 9월로 이렇게 축음으로 징계한다. 축음으로. 금으로. 축음이 뭐냐? 위에서 신유술로 가면 앞으로 가니까 징계한다고 하면 징계한다. 그런데 해수가 된다. 해수 입장에서 보면은 신유술은 퇴기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퇴기한다. 퇴기하여 신유술은 해에서 볼 때는 당연히 신유술은 퇴기하는 거예요. 퇴기해서 봄으로 간다. 거꾸로 봄으로 간다. 이거. 퇴기는 진기는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퇴기는 뒤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간단한 이유죠. 어렵게 설명했으니까. 네, 진기는 앞으로 나가고 퇴기는 뒤로 간다. 퇴기는 뒤로 가는 걸 말한다. 자, 이렇게 해서 진기퇴기는 책에 볼 때 보면 진기퇴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금 한 10분 정도 이렇게 강의 시간이 남았는데 이 시간에 진기퇴기와 망상규수사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실제 그러면 사주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주가 경자에서 태어났습니다. 경자, 이모, 정축, 경술. 자, 이거를 보고 우리가 약까지 공부한 거를 복습해 보는 겁니다. 자, 이 정입니다. 정을 중간에 놔요. 아까 저기 요 보면 여기 있는 정을
같은 화가 왔다. 요 화가 왔다. 요 화잖아요. 이거는 왕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왕. 이 오화는 왕에 해당한다. 이 정화에 이제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 되겠죠. 자, 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가 보면 여기 있네요. 이 토가. 축토가, 술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휴라 하죠. 휴. 금이 두 개 있어요. 경금. 이건 아까 이게 갇힌다고 나한테 볼 갇힌다고 수라고 하죠. 수. 또 뭐 수가 두 개 있어요. 수가. 임자. 그래서 이것을 임자니까 결국 이거 뭐냐? 이거는 나를 그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라고 했잖아요. 사. 이 사주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목이 없네요. 상이요, 상. 그래서 아까 이게 설명이 왕상, 휴수사 이렇게 떼어서 그랬잖아요. 휴수사. 왕상휴 수사가 아니고 왕상 휴수사. 왕상은 두 개가 왕상하면 이 두 개가 나를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렇게 왕상하게 이렇게 갈라주는 거예요. 왕상이 강하면 신강사주고, 예. 밑에 휴수사가 많으면 신약사주가. 앞으로 신강신약을 무수히 말하겠지만, 그래서 계속 지금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나를 도와주는 것이 지금 현재 목이 없어요. 오직 나는 이 오 하나만 의지하고 지금 있어요. 기가 차죠. 오 하나만 의지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주변에 임과 자가 이렇게 아주 그냥 나를 그걸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를 그걸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이게가 휴수사가 많으면 이거는 내가 이렇게 그걸 한다 하지만 내가 그걸 해도 내가 상대를 그걸 해도 내 힘이 빠지는 기라.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걸 하기에 빠지는 거라. 또 내가 그걸 당해도 힘들잖아요. 보세요. 내가 힘을 밀어도 힘이 들고 땡기도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를 도와주는 것 말고는 다 내가 그걸 해도 힘이 들고 내가 그걸 당해도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왕상휴사는 뭐에 쓰이느냐 하면은 결국은 신강신약이나 또는 십성 공부할 때 기초 이론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왕상휴사에 대해서 차분하게 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